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 6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선거 총력전에 나선 여야는 한 지역이라도 더 승기를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들 예상하실까요? 일단 평론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양 당의 모습을 보고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중심을 못 잡고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또 그 비대위 석상에서 586 용태를 비롯해서 쇄신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이나 또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개인 의견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치고받고 싸운 걸 보면 지금 선거 상황이 좋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현재로서는 여당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이 끝났을 때만 해도 또 끝나고 이제 그 인수위 시절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했으면은 지방선거에서 견제 세력의 필요성을 내세워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됐을 텐데 그간 생각해보면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그 편가르기를 계속했고 또 박완주 의원의 성비 사건이 터져 나왔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상징적으로 또 드러났던 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문제가 많은가 하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추가 기울어졌다고 보입니다.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선거 구도가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선거 상황은 분명히 민주당에 불리해 보이지만 우리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오세훈 후보 할 때 여론조사에서 25%까지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0. 몇 프로. 근데 실제로는 뚜껑 열어보니까 0.6% 차이밖에 안 났단 말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그런다면 예상 밖의 결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여론조사 안 믿죠? 이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승철 가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대선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는 그 대선 결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이제 국정 안정론 아무리 대통령을 뽑지 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두 번째로는 이게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는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그 야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 지금 다른 경우라면은 아마 외유를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적어도 한 1년간은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점검을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팍 내가 뭐 당을 살리겠습니다 하고 튀어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그 지지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러고 나타나다 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갤럽에서는 뭐 20%대까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판세가 거의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이 투표를 하느냐,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표적으로 종로에서 정세균, 오세훈 두 후보가 맞붙었을 당시에 정세균 후보가 17% 정도 지고 있었습니다만 선거에서는 결국 정세균 후보가 이겼습니다. 혹시 제가 종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제가 17%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겠죠? 선거를 하고 나서 개표를 해봤더니 누가 이겼어요? 정세균이 이겼는데 그것도 13.7%를 이겼어요. 원래 진다는 거하고 이긴 거하고 합치면 30%를 이긴 거예요. 30%를.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뭐 이거 그대로 믿을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다만 추세는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잘했으면 한 번 더 밀어주고 잘 못했으면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따라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의 문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이 지금 현혹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40몇 %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그 40몇 %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옆에 한 덜 지지하지만 그래도 좋다 이런 게 한 또 20, 30% 있고 중간이다 하는 게 10몇 % 있고 그리고 이제 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싫어가 한 5%, 6%, 7% 있을 때에 그 40몇 %가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는 40몇 % 지지율이 있고 중간이 아무것도 없고 저 반대편에 50몇 %가 있으니까 이 40몇 %는 사실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는 문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40몇 %의 어마어마한 지지율이 있다.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이런 지지율이 있었느냐. 이것이 현혹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숫자다. 또 하나의 숫자는 이번 대선이 그야말로 박빙으로 숫자로는 거의 차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원래 선거는 패배하면은 반드시 반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반성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보자. 똑같이 해보자.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에 제가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송영길 이 두 분이 다시 전장에 나가겠다. 그게 이제 그런 현혹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